한국 고전 베스트 30 장기전.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끝에 왕은 희한한 묘안을 생각하고 왕후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왕후는 왕의 의외의 말에 선뜻 물어보았다. 무슨 좋은 방도가 있습니까? 왕은 나직히 말하였다. 태수의 아들과 대보의 아들을 힘과 지혜 겨루를 하게 한단 말이오. 이러한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목숨을 내걸고 싸우게 되는 관계로 태수의 아들은 대보의 아들에게 틀림없이 죽을 것이오. 그럼 공주도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오. 왕후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어보았다. 그러다가 만일 태수의 아들이 이기게 된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왕은 왕후의 말에 미소하며 덤덤히 말하였다. 대보의 아들을 이긴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요. 대보의 아들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장사여 과히 염려 마시오. 그 말에 왕후는 마음이 크게 놓여 말하였다. 필시 묘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언제쯤 그 일을 시행하시게 됩니까?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유유히 말하였다. 오래 꿀수록 왕실의 체면은 사나워지고 민심 또한 불안할 뿐이요. 그러니 당장 내일이라도 즉시 겨루기를 연다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좋을 줄로 아오. 과연 이튿날 궁중에서 대보의 아들 운무 장군과 태수의 아들 한매두령이 힘과 지혜를 겨루게 된다고 나라 안에 포고가 내렸다. 별로 자주 못 보던 일이라 큰 구경거리가 났다고 백성들은 모두들 반가운 얼굴들을 하였다. 한편 대보의 아들 운무 장군은 그렇지 않아도 한매두령이 괘씸하여 어떻게 하든지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벼르던 때였다. 운무 장군은 싸움을 붙게 되면 기세 뽑는다거나 잔등을 쪼아 아픔을 준다거나 할 것도 없이 단번에 승부를 내어 죽이든지 두 눈을 파내어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신을 만들어주리라 결심했다. 각지에서 벌어진 수많은 무술 겨루기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는 운무 장군은 하잘것없는 일개 태수의 아들쯤은 상대하기 우스운 존재라고 막연히 짐작하였다. 이때 공주와 한매두령의 경우는 운무 장군의 형편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났다. 힘센 운무 장군을 당해낼 힘이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싸움에 나가는 일이 한매두령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노릇임을 공주는 뻔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죽을 몸인 바에야 그렇게 해서라도 영광스럽게 죽게 하느나 편을 고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하였다. 한매두령도 마찬가지였 생각이었다. 운무 장군이라 하면 이 나라에 으뜸 가는 장사요. 그의 힘을 당할 자는 하나도 없음을 진작부터 알고는 있었다. 그러니 한매두령은 도저히 운무 장군을 당할 힘이 없었다. 다만 이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어떤 꾀를 쓰거나 하늘이 내려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매두령은 싸울 날이 올 때까지 운무 장군을 물리칠 꾀만을 생각했다. 허나 묘안은 떠오르지 않아 단지 아까운 시간만을 공연히 소비하고 말았다. 드디어 겨루기로 한 날이 왔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늦은 봄의 날씨에 바람조차 없었다. 궁궐 뒤 전날에 한매두령과 공주가 처음 만났던 잔디밭이 싸움터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 둘레에 둥그렇게 전국에서 모인 구경꾼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잔디 한 구석에 대왕과 왕후, 그 옆으로 공주가 불안스럽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좌우로 대신, 대작, 원로들이 삥 둘러서 있었으며 또 그 옆으로는 즉위의 차례대로 수많은 고관들이 늘어서 있었다. 대왕의 앞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운무 장관과 한매두령이 나란히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운무 장군은 발톱과 주둥이를 날카롭게 갈아놓고 목덜미와 등허리에 청울지로 엮은 두툼한 갑옷을 입고 있었다. 또 그 머리에는 대보 장군의 아들이라는 표식에 늠름한 은행잎 관이 얹혀 있었다. 그러나 어제 저녁 비로소 풀려난 한매두령은 옥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여 얼굴은 창백하고 핏기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단지 등허리와 목에 공주가 밤새워 짠 청울치 가복이 두툼히 입혀져 있을 뿐 신분을 표시하는 관조차 얹혀져 있지 않았다. 운무 장군의 늠름한 체구에 비해 너무도 초라하고 빈약한 한매두령의 모습이었다. 이윽고 시간이 되자 행사를 맡은 전례 대신이 육중한 걸음으로 걸어나와 왕과 관람자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오늘 싸움 진행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우선 제일 먼저 신호가 나면 두 젊은이는 양편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산 꼭대기에 높이 오를 때쯤 또다시 신호가 보이게 되면 서로 힘을 겨루도록 하시오. 어떠한 봉도로 어떻게 싸우든지 상관없습니다. 단 싸움은 중단되거나 쉬는 일이 없으며 승패가 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힘에 겨워서 항복하게 되거나 해가 저물어서 싸움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대왕 전하의 특별한 분부가 계실 때에 한해서는 싸움이 중지되거나 끝맺게 됩니다. 전례 대신은 군중에게 설명을 끝내고 나서 두 용사에게 말하였다.
지금 말한 것은 신성하며 엄숙한 규칙이다. 두 용사는 이 규정을 충분히 알도록 하고 절대 복종을 해야 한다. 운무장군이 대답했다. 네. 씩씩한 운무장군의 대답에 의해 한매도령은 가볍게 대답하였다. 알겠습니다. 전례 대신의 지시로 두 용사는 대왕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잔디밭 양편으로 가서 자리 잡고 있다가 깃대를 높이 올려서 신호를 하자 둘이 똑같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갔다. 두 용사는 날개를 퍼덕이며 올라가 산 꼭대기 높이쯤에 이르자 전례 대신은 또다시 신호를 보냈다. 이제 어느 한쪽이고 죽어야 끝나게 될 숨막힌 처절한 싸움이 시작될 순간이다. 드디어 두 용사는 잔디밭 한가운데쯤에 서로 마주쳤다. 서로 몇 번 쪼고는 물러서고 또 쪼인 뒤에 달려들곤 하다가 마침내 운무장군이 맹렬한 기세로 한매도령을 향해 달려들었다. 한매도령은 급히 몸을 피하기는 했지만 워낙 빨리 달려드는 운무장군의 주둥이를 피날 겨를이 없었다. 하마터면 목조를 물릴 뻔했으나 겨우 몸을 피하고 나서 보니 목털이 수없이 뜯겨 있었다. 한매도령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맹렬히 달려들었으나 겨우 그의 날개를 한두 개 뽑았을 뿐 운무장군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았다. 운무장군은 또다시 한매도령을 심하게 공격하였다. 이번에는 한매도령의 머리가 억세게 물어뜯겨 대뜸 붉은 핏줄이 하늘로 치솟았다. 기어이 한매도령의 목숨은 불과 몇 번을 더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한매도령의 머리에서 피까지 심하게 흐르는 것을 보자 공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외쳤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왕은 공주의 외치는 소리에 놀라서 말하였다. 무슨 일이냐? 공주는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결국은 말하고 마였다. 제발 싸움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이제 무슨 말씀이든지 듣자올 터이니 어서 속히 영을 내리시어 싸움을 중지시키시옵소서. 대왕은 매정하게 말하였다. 보기가 아무리 딱하다 하더라도 이런 싸움은 경솔하게 중지시킬 수 없다. 보기 괴롭거든 궁궐로 들어가 있거라. 대왕의 냉혹한 거절에 공주는 울며 말하였다. 아바마마 제발. 공주는 말을 채 맺지도 못하고 소리내어 울면서 고개를 아래로 떨구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쳐다볼 수가 없었다. 하늘에서는 두 용사가 마지막 힘을 쓰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서쪽으로 달아나던 한매도령이 벼랑간 방향을 바꾸어서 남쪽으로 몸을 급히 꺾었다. 한매도령의 뒤를 바짝 뒀던 운무장군은 몸을 남쪽으로 돌리게 되는 바람에 잠시 몸의 균형을 잃었다. 게다가 정면에서 강하게 비쳐오는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시어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가 전혀 없었다. 그 순간 운무장군의 입에서는 숨막히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몸을 돌린 한매도령의 주둥이가 운무장군의 눈앞을 집게처럼 바짝 파고 들어간 채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무장군은 아픔에 연거푸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파고 들어간 한매도령의 주둥이는 더욱 억세게 힘을 더해갈 뿐이었다. 드디어 운무장군의 두 눈은 뒤집히기 시작했고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 어떻게 해도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었다. 기운이 거의 없게 되자 몸이 축 늘어지기 시작했고 날개를 떨어뜨린 채 땅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한매도령은 운무장군이 가라앉는 대로 서서히 따라 내렸다. 그러나 조금도 주둥이를 늦추지 않은 채 매달려 따라 내렸다. 우와! 뜻밖의 광경에 관중들은 높은 함성을 질렀다. 드디어 땅에 내려오자 운무장군은 한매도령에게 질질 끌려다녔고 이미 기운도 다해서 얼굴에는 사색이 완연히 깃들었다. 용기를 내라! 힘을 얻어라 운무장관! 많은 나졸들이 운무장군에게 응원하였다. 그러나 몇 안 되는 공주의 시녀들은 한매도령을 응원하였다. 한매도령 끝까지 놓치지 마셔요. 괴로움을 이길 길이 없는 운무장군의 눈은 차차 크게 떠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는 모습처럼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처절한 눈길이었다. 이럴 수가. 대왕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나라에서 제일 신이 많은 운무장군을 그대로 죽일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대왕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명하였다. 즉시 싸움을 중지하라! 대왕의 심상치 않은 명령에 신하와 관중들은 잠시 술렁댔으나 곧 잠잠해졌다. 싸움을 멈추어라! 왕의 명령에 전례 대신을 크게 복창하였다. 이에 정신없이 운무장군의 눈알을 품고 늘어졌던 한매도령의 명을 맞들고 급히 주둥이를 뽑았다. 한매도령이 운무장관의 눈에서 떨어지자 전례 대신이 다시 말하였다. 대왕마마의 특별 명령으로 오늘의 이 싸움은 여기에서 중지한다. 전례 대신의 말을 듣고 한매도령과 운무장군은 대왕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였다. 절을 받고 대왕은 엄숙하게 선포하였다. 힘을 겨룸에 있어 아까운 목숨을 굳이 아게 하고 싶지는 않다. 오늘의 겨룸은 한매가 승리했으므로 그 상으로 옥에서 나오도록 조처를 취할 것이며 이로써 싸움은 중단한다.
그러나 힘의 다툼은 이번으로 끝났으나 지혜의 싸움이 아직 남아있는 바 한 달 뒤에 서로의 몸이 완쾌된 후에 겨루도록 할 것이니 그때 다시 이곳으로 모여라. 모든 왕의 신하들은 왕이 운무장군을 살려내려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는 줄 이미 알아차렸지만 감히 누구 하나 입 밖으로 말을 하지는 못했다. 공주는 여러 사람들의 눈총도 개의치 않고 한매도령의 옆에 가서 기쁨에 넘친 울음으로 그를 격려하며 진정으로 말하였다. 잘 싸우셨어요. 저는 공자님이 돌아가시는 줄 알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한매도령은 공주의 정성에 크게 감동하며 말하였다. 이 모두가 저의 승리를 빌어주신 공주님의 은공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한매도령과 공주는 함께 울면서 오늘의 승리를 기뻐했다. 이제 날은 흘러 또다시 시합날이 되었다. 한 달 전의 모습과 같이 오늘도 똑같은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전래대신은 전번과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관중과 그 용사에게 설명하였다. 오늘의 시합은 힘의 대소가 아니라 지하의 다소를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거니와 저 앞 큰 뇌 너머에 매들 사는 매바 윗골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 속에는 대왕께서 늘 구하시는 장수초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합은 무서운 매들이 득실거리는 매바 윗골을 감히 뚫고 지나가서 그 장수초를 뜯어오는 일입니다. 누가 먼저 뜯어다 대왕 전하께 바치느냐를 겨루는 것입니다. 두 용사는 정정당당히 겨루도록 하시오. 말을 마치고 나서 전래대신은 다시 두 젊은이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하였다. 그럼 지금 출발한다. 저쪽 형편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언제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규정은 세우지 않았으나 누구든지 먼저 장수초를 가지고 오는 자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도록 할 것이다. 하고 깃대를 높이 치켜들고 신호를 보냈다. 시합의 내용과 규정을 듣고 관중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매들이 사는 곳에 가서 장수초를 뜯어가지고 오라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든지 애초에 근처에도 가지 말고 그대로 돌아오라는 뜻밖에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매도령과 공주도 이 내막을 얼른 짐작했다. 시합을 성공시키기보다는 두 용사 다 실패로 돌아가게 해서 이번을 유아무야로 넘겼다가 이 다음에 운무장군을 다시 부마로 삼으려는 속셈임을 능히 알 수가 있었다. 사실 알 수 있기는 하지만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한매도령과 운무장군은 훌쩍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두 용사는 전날의 결사전은 아주 잃어버린 듯이 마치 친구처럼 나란히 하여 매바위골로 향하였다. 어느 한쪽도 상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매바위골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개에 이르자 한매도령은 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 위험지역이라는 증거였다.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매가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한매도령은 운무장군을 바라보았다. 운무장군은 위험한 기색을 전혀 느끼지는 못했는지 그대로 냅다 앞질러 갔다. 한매도령은 몸을 얕게 내려 날카롭게 언저리를 살피며 운무장군의 뒤를 바짝 따랐다. 저 아래 골짜기에서 분명히 두려운 매의 소리가 들렸다. 눈을 똑바로 뜨고 쏘아보니 크고 작은 매들이 이리저리 위세 좋게 날고 있었다. 매들의 출현에 운무장군도 주춤하기는 했으나 뒤로 물러서거나 몸을 숨기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날아갔다. 저 무서운 악마들의 소굴을 먼저 뚫고 들어가려는 심사임이 분명히 보였다. 운무장군으로서는 그 이외에 다른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기에 날아오르는 모습을 매의 보초가 발견했다. 저 아래로 신호를 하자 보기에도 크고 매서운 매의 무리가 6마리나 하늘로 치솟아 갑자기 올라온다. 한매도령이 놀라는 순간 운무장군은 그제야 일이 수줍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을 한 모양이었다.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얼른 머리를 돌려 되돌아 날기 시작하였다. 장기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멧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넓고 큰 날개를 활짝 펼치면서 장기에게로 마구 덮쳐왔다. 아무리 힘세고 가벼운 장기라고 하더라도 매의 날개를 당할 재간은 결코 없었다. 채 고개를 넘지 못해서 매의 발톱에 어깨 축지가 걸렸다. 매와 장기는 마치 전날 한매도령과 싸울 때처럼 한동안 하늘 가운데서 어울려 뒹굴며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의 힘과 기술은 매의 발톱과 주둥이에 견줄 바가 아니었다. 다른 매들이 채 닿기도 전에 운무장군은 먼저 덮쳐든 매에게 숨줄기가 막혀 길다란 비명을 남겨놓고 그대로 몸이 축 처졌다. 멧돼들이 땅에 뒹구는 운무장군의 눈을 빼고 배를 가르기 시작하였다. 숨어서 바라보는 한매도령은 소름이 끼쳤다. 매바위골에 들어서려고 한다면 저 운무장군의 신세를 스스로 부르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 짓이다. 죽을 결심이라면 몰라도 살 생각이라면 멧돼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려 다시 되돌아가는 수밖에 전혀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대로 돌아가는 나를 공주가 반겨줄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끄러운 태도로 공주를 만날 면목은 도저히 서지 않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약초를 뜯어가는 수밖에 없다. 한매도령은 백박으로 생각을 가다듬었다. 몇 시간이나 지나서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지루하기는 하지만은 밤 되기를 기다려 몰래 약초가 있는 곳으로 매들 모르게 침입해 들어가는 방법이 그것이었다. 뉘엿 넘어가기 시작하던 햇빛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누리가 어두워졌다. 나의 짐승들은 무슨 종류고 날이 어둡기만 하면 전부 잠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매도령은 눈에 불을 켜고 언저리를 살피며 살금살금 기어가기 시작하였다. 나에게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한매도령은 생각하였다. 간간히 흙덩어리가 무너져 내려오고 발에 밟히는 나뭇잎 소리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으나 이곳에 남의 눈을 피해 들어오는 장기가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하는 멧돼들은 부스럭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몇 군데의 바위 기슭, 몇 군데의 비탈길, 또 몇 고비의 모퉁이를 돌아가니 매의 냄새도 짙은 매바위골의 한가운데였다. 발소리를 한층 죽이며 더 앞으로 걸어나갔다. 매 둥지가 여기저기 유난히 거먹게 드러나 있었다. 매들이 사는 마을의 궁궐 근처인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좀 더 기어 들어갔다. 갑자기 푸드덕하며 날개 치는 소리가 나더니 누구냐? 하고 찢어지는 듯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도망갈 기회도 없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한매도령의 머리를 스쳐갔다. 바위 틈에 바짝 몸을 숨기고 숨소리마저 죽였다. 잠시 푸드덕거리던 매의 소리가 도로 조용해졌다. 산짐승이 지나가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나무 위에서 다시 마음 놓고 잠들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와서 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한매도령은 또 몸을 드러내놓고 앞으로 소리 없이 기어갔다. 문득 이제까지 맡아본 일이 없는 그윽한 풀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얘기로만 들어오던 장수초가 바로 눈앞에 솟아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을 더듬으며 좀 더 앞으로 기어가니 칠흑처럼 어두운 바위 밑에 마치 무지개같이 영롱한 빛을 뿜고 있는 풀잎이 앞을 가로막았다. 분명 장수초임에 틀림없었다. 한 입, 두 입. 입이 터질 만큼 그득히 땀을고 한매도령은 얼른 몸을 빼쳐나오기 시작했다. 몸이 빗속을 나를 때처럼 젖어있는 것은 이슬 때문이 아니라 땀이 흐른 탓임을 한매도령은 알았다. 이미 익혀둔 길이라 돌아올 때는 어렵지가 않았다. 여전히 흐트러지는 흙덩이 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긴 했지만 우선 숨을 방도는 있으니 그만큼 안심이었다. 몇 번이고 푸드덕거리는 매에 움직이는 소리가 있기는 했지만 어느 한 마리도 한매도령의 동정을 살펴내지는 못했다. 아까 운무장군이 죽음을 당한 마루턱에 이르러 한매도령은 이제는 자기의 목숨이 제대로 붙어있게 된 것을 알았다. 잠시 숨을 가다듬고 한매도령은 날개 소리도 요란히 하늘로 치솟아 높이 올라갔다. 어디서도 매에 날아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설사 쫓아온다고 해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한 일이었다. 처음 떠나올 때부터 몇 시경이나 지나서 한매도령은 아까 출발한 잔디밭 상공 위로 날아들었다. 저기 용사에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놀라움과 환호가 섞인 소리가 한매도령의 귀에 들려왔다. 한낮에 떠난 용사들이 이토록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실에 모두들 큰 변이 난 것으로 알고 차차 기다리기를 단념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잔디밭 상공에 이른 한매도령은 마지막 힘을 모아 한 바퀴 휙 돌아보이고는 떨어지듯 힘없이 땅으로 내려 굴렀다. 땅에 내려앉았을 때 한매도령은 대왕과 전래대신과 공주의 모습을 눈앞에 보았을 뿐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지켜보던 전이가 뛰쳐나와 소생초에 입을 짜서 그 물을 코에 흘려넣자 한매도령은 조용히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전래대신은 뜨거운 장수초를 신기한 듯이 받들어 섰고 대왕을 비롯한 여러 신하와 군중들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공자님 정신이 드셔요? 한쪽에 웅크리고 안절부절 못하던 공주가 달려나와 얼굴을 비비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 공주마마. 한매도령은 간신히 말하였다. 전래대신이 소리 높여 관중들에게 말하였다. 한매는 분명 장수초를 뜯어왔고 또한 분명히 운무보다 앞서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시합에도 한매가 승리했음을 알립니다. 이에 군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소리쳤다. 한매도령 만세! 전래대신은 한매도령의 곁으로 가만히 와서 이번에는 나직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운무장군은 언제쯤 돌아올 것 같은가? 한매도령은 심각해지며 말하였다. 운무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사옵니다. 하고 한매도령은 그동안의 경위를 자세히 말하였다. 군중들은 운무장군의 아까운 희생을 언짢아 하기는 했지만 한매도령의 침착성과 인내와 지혜에 모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장하다! 이번의 싸움에는 한매는 힘과 인내심과 지혜를 크게 보여주었다. 한매가 승리했음을 우리 모두 축하하자! 할 수 없이 대왕도 군중에게 말하였다.